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북한 청년 예술인들이 노래와 그림 그리고 또 자유로운 대화가 어우러진 불어라 휘파람이라는 라이브 페인팅 뮤직 토크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저희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사회를 맡은 북한에서 온 남자 박이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레야 같은 함성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는요, 대한민국 통일부의 후원으로 북한 인권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2024년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여기 참가하시는 예술인들은 북한에서 오신 예술인들로 저희가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노래와 연주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제 강춘혁 작가가 즉석 라이브 페인팅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공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신나는 연주로 첫 무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합주입니다. 아파트 큰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박수!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 가수분께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소연 가수는 이제 미스 트롯 3에 이제 출연도 하셨고, 트롯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도 안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소연님께서 부르주실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울은 밝게
조금 내 마음 나는 두개 가슴도 두개 아름다운 곳에 내가 또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으로 우리들 모여서 날해보자 새hin 마음을 하늘을 밝게 푸른 하얗게 신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우리는 육나무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푸른 태양의 비추고 바람 불길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동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감사해 나의 마음 내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너와 나는 한 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네, 이거 가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네, 교수님이 박수를 많이 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함성이 지금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한국 학생들도 계시고 외국인 학생들도 계신데 통역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도 혹시 통역이 되나요? 가사 전달만 하나요? 어떻게? 아, 안 돼요. 아, 정말. 네? 아 가사도 하려고 하셨어요? 하는 교수님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사도 전달 부탁. 빠밤빰 이것도 네. 아, 빠밤빰. 네, 이것도 이제 네, 통역을. 왜냐면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좋죠. 네, 잠깐 자기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현재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역하시는 분들 저희 말이 혹시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죠, 외국인 분들한테. 한 곡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청이라고 나와줘야, 앵콜이라고 나와줘야, 네. 앵콜. 네. 예.
앵콜. 어렵다, 어려워. 네, 우리가 계좌 먹기를 그럼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좀 특별한 곡으로 준비를.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34,000명, 35,000명이 되어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기가 목숨을 걸고 얻어야 되거든요.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오실 때 부모님들, 가족분들, 또 자식들을 두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뚝 도착을 하니까 북한 땅에 남겨졌던 부모님들, 자식들이 그리운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요. 특히 명절이나 설날 때 되면은 정말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좀 담아본 노래인데 제 곡이에요. 두만강이라는 신곡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네, 신곡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두만강 청해 듣겠습니다. 두만강 건너 건너 압록강 넘어 이용만리 돌고 돌아 찾아온 자연의 땅 계란을 돌돌 말아 잘 굴러 넘어가라고 뒤새끼리 걱정 말고 너나서 가거라 나 혼자 잘 살려고 떠나온 게 아닌데 고향에 두고 온 자식 너무나 보고 싶구나 날아가는 저승처럼 날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널 데리러 갈 텐데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널 데리러 꼭 갈게 두만강 건너 건너 압록강 넘어 이용만리 돌고 돌아 찾아온 자연의 땅 계란을 돌돌 말아 잘 굴러 넘어가라고 뒤새끼고 걱정 말고 너나서 가거라 나 혼자 잘 살려고 떠나온 게 아닌데 고향에 두고 온 자식 너무나 보고 싶구나 매일 밤 전화를 먹어 널 그리며 웃는다 지금이라도 널 데리러 가고픈데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널 데리러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널 데리러 꼭 갈게 감사합니다. 네, 탈북민들의 한이 담긴 아주 애절하고 절절한
노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소연님께 여러분 여러분들 아코디언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온 김혜린 아코디언 연주자가 헝가리 무곡을 여러분들 앞에서 연주해 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여기서 헝가리에서 오신 분이 계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오리지널이랑 비슷한지 아니면 우리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헝가리? Where you? You from Hungary? 두 분이나 계십니다. You guys from Hungary. 네. So how was the play? 네. Awesome? 네, 아주 좋답니다. 네. 헝가리에서 듣던 거랑 어떻게 좀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해요? 네, 우리 저기, 네, 안경 쓴 여성분, 비슷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헝가리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즐겁네요. 네, 연주하고 나서 알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알고 시작했으면 부담됐을 거예요. 그렇죠. 삑살이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김혜린 연주자님, 네. 자기소개를 안 드렸네요. 그런가요? 네, 정신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2006년에 탈북을 했고요. 한반도 지도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가장 추운 곳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대학생입니다. 만학도로 학교를 가가지고요.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저는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또 여기도 기독교 대학교로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네. 참고로 우리 김혜린 연주자님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 중인 목회자이십니다. 찬양 전도사입니다. 네. 뱃삼의 무초 준비했고요. 뱃삼의 무초가 원래 외국곡이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민족과 운명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만 알죠? 아 네. 그러네요. 있어요. 아무튼 네. 되게 유명한 영화에서 이 뱃삼의 무초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불렀다가 이제 당국에서 이 외국곡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해서 못 불렀거든요. 아하.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연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뱃삼에 묻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에서 그렇게 못 불렀던 못 연주를 했던 뱃삼에 묻혀 우리 김혜린 연주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끼리만 노는 중에 옆에서 그림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눈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어떤 그림인지 대충 좀 감이 오십니까? 포항 갈매기인 것 같아요. 포항에 왔다 이렇게 갈매기도 몇 개 넣고. 네, 여러분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어떤 또 그림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연주로 저희가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전통악기 소해금을 연주해 주실 최리나 연주자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연주해 주실 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네, 여기 마이크 잠깐 좀 잡아주시고요. 최리나 연주자님, 네, 자기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이 소해금을 제가 6살 때부터 배웠어요. 배워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또 군대를 나가게 되었어요. 또 군대에서 4년간 군 복무를 하다가 제가 휴가를 받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제가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2017년 자유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안보강사로 또 소해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리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북한 여군이셨어요. 여러분 너무 귀가 황홀하시죠? 네. 그렇다면은 앵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네. 이어서 어떤 음악 곡을 저희한테? 네, 이 악기가 또 북한 악기인 것만큼 북한에서 경상도 민요 옹해야라고 있어요. 이 옹해야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옹해야. 네. 요거 어떻게 발음이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영어로 옹해야가 뭡니까? 그냥 옹해야지요. 네,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옹해야 정의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고요. 옆에 그려진 그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또 이 그림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포항에 올 때까지 뭘 그릴지 많이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반도의 분단이 어느덧 75년이 넘었잖아요. 제발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 후세대에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된 한반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제가 한동대를 20년 전에 왔었어요. 네, 그때는 10대 끝자락에 왔었는데요.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또 그때는 이제 대학생 누나들, 형 누나들 뵈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행사로 이게 오게 돼가지고 너무 뜻깊고요. 그래가지고 포항 한동대 상징이 갈매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갈매기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여백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염도를 좀 해두고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행사에 어땠는지 이런 내용과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메모를 남기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공간을 이렇게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꼭 나오셔가지고 여기 매직이 있으니까요. 다들 메모 한마디씩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작가님의 엄청난 작품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백이 있는 부분에는 여러분들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요 그림에 나 이런 거 좀 추가하고 싶다. 자유롭게 작품을 같이 만드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용기를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기 화면은요, 사용 연도랑 전착 시간 다른데 헬커 바로 한국어로 외우는 건가요? 아, 거의 뭐 국정원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네, 예리하시네요. 네, 연도 차이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리나 님께서 15년인가 17년, 2년 어디 갔냐? 네, 그거 밝혀라. 지금 그렇게. 제가 2015년도 8월 달에 탈북 시도를 3번 만에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중국에서 또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브로커들은 저희 혼자 한국에 절대 보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 분들 한 7분, 8분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연변을 통해서 심야, 권명까지 가려고 하면 저희는 신분이 없다 보니까 초소를 건널 때마다 산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차에서도 몇 박 하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있다가 거기에서 또 저희 고향 분들과 같이 라오스 산을 넘어서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 연도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2017년 4월에 제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1학번 이혜인입니다. 우선 멋진 공연 너무 인상 깊었고 좋았습니다. 저는 저기 인터넷에도 작성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탈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가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되게 빨리 탈북한 계기거든요. 제가 98년도에 12살 때 탈북을 해가지고 90년 초반 김일성 사망 이후에 이제 북한이 경제난이 오면서 이제 아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빨랐던 시기가 함경북도부터였거든요. 제일 국경지리랑 가까운 그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고 깨나니까 옆집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굶어서. 또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니까 학생이 또 반 친구가 또 굶어 죽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하지만 근데 탈북할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항상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도 알고 있고 뭐 미국은 뭐 적국인 걸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몰래 97년도에 중국을 몰래 가셨다가 98년도에 저희를 만나러 오다가 잡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돼가지고 잠깐 병보로 북한도 이제 뇌물을 주면 감옥에서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중국에 가면 진짜 사탕 과자를 밟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그때 같이 따라서 탈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탈북 계기는 옆에는 강춘혁 작가님이랑 비슷하고요.
저 역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 활동이랑 비슷한 개념의 음악 소조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을 6년간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대학을 꼭 가고 싶었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하루 세끼 먹는 게 너무 급급하고 어렵다 보니까 학교 진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진학률도 낮지만 또 이제 그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 과정 중에 우연히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남조선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구나. 그리고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국 드라마, 영화 몇 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회가 생겨서 탈북을 해서 저곳에 간다면 북한보다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뭔가 대학 공부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저에게 탈북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탈북을 했고 다행히도 저는 중간에 뭐 북송되거나 잡히지 않고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북한 땅에서 아사자가 정말 많이 속출하던 시기였고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셔서 탈북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본인들만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북한 땅에 남게 되었고요. 5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1살이 되는 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나를 버리고 갈 만큼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얼마나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첫 탈북을 11살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통과가 되었었고요. 11살에 첫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바닥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태어나면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세상 밖을 나오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은 저를 보면 나라 배신자다, 반역자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주워서 던졌어요.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었고요. 자살 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인 거 다시 한번 목숨 걸어보자 해서 13살에 다시 재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얻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무사히 입국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서 4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대대장님이 노트북을 해오라고 저를 휴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고향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 이민호 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남조선에 가면 저런 멋진 남자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길로 탈북을 했어요. 탈북 동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문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생은 아니고 이제 청강론 하고 있는 김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죠. 네. 지금 원지춘 교수님 이제 덕분에 아동복지법 청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탈북 시도를 여러 번 하셨다, 3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북 당국도 탈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탈북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완전히 갇히지 않고 다른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탈북 시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탈북 시도를 한 번 잡히면 바로 이제 감옥에서 막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닌 건가요? 따로 이제 또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네,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네.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탈북을 하게 되면요. 중국행을 했는지 한국행을 했는지는 처벌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행을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세뇌를 북한이 제일 잘 산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남한이 못 산다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잘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많이 탈북을 선택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중국행을 많이 선택하면 대부분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한국행을 가다가 잡혔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못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아까 강춘혁 작가님이 얘기하셨는데 뇌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돈만 지불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나오면 다시 또 탈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에 계시는 학생분, 네. 안녕하세요. 공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랑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상담심리랑 국제법 전공하고 있는 길요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실제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언젠간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공을 이제 고민하다가 북한에는 어떠한 필요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상담사가 더 필요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두 개 다 필요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마저 했던 김에 해주시면 저희가 두 답변을 번째 질문은 제 성이 길씨인데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길씨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길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길씨를 가진 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길씨 혹시 저는 무한도전의 길성준밖에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고 북한에서 길씨 혹시 들어본 분 있나요? 손. 길씨가 있답니다. 가족인 것 같아요. 찾으셨네요, 가족. 네, 어떻게 보셨죠, 길씨? 길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명씩 있습니다. 가끔 유명하신 가다. 분도 있잖아요. 네. 가끔 가다 여자분도 있고 네, 길가에 한 남성분도 분씩 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먼저 떠오른 게 북한에 가게 되면 이제 금방 통일됐을 때 이제 그 70여 년간의 어떤 우리 문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뭐 사실 민주주의 사회도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나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뭔가 강사 비슷한 거 그런 직업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북한에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심리상담사, 어쨌든 상담사란 직업이 없죠. 북한 자체에는 그런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좀 받아볼까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또 북한 사람에 대해서 또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My name is Trishti and I'm also a law major in my third year.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performance. I had a really great time listening to all the musical instruments. I'm from Nepal, by the way. Nepal? Yes. 아, 네, 네팔 에베레스트. Yes, Yeah. that's right. I just had a very simple yet light question. I do understand the struggle behind all the passing from North Korea to coming into freedom to South Korea, and I'm really glad to be able to stand in front of you and listen to it firsthand. My question is, once you come into South Korea after coming from North Korea, I guess there were many differences culturally, even though it was once a unified nation. Seeing these differences and feeling like a stranger in your own land, which once was yours, I had a question regarding if you ever felt that one thing which kept you holding on to that idea of being here rather than, oh, this is a new land, and maybe there were many questions about identity. Do I really belong amongst these people, among this culture? So rather than talking, I do want to listen to the struggles too, but my question is, what was that one motivation to find that identity in this nation? Yes. 남한에 와서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도 뭐 하나 정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잘 왔다. 그래도 잘 왔다 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왔지.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공연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것이 전기였어요. 24시간 전기가 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24시간 중에 1시간 불만 와도 너무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24시간 전기가 오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물이었습니다. 네, 수도꼭지를 딱 돌리니까 한쪽으로 들면 더운 물, 다른 한쪽으로는 찬물이 나오고 또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저는 학교를 매일과 같이 다니면서 저녁에는 학교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무조건 압록강에 나가서 물을 길어야만 하루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따뜻한 물에 샤워를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쌀입니다. 북한에서는요 하루 세 끼, 뭐 그것도 옥수수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따끈따끈한 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북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저는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야 제가 이런 것도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었구나. 모든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저는 탈북을 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독립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알바 3개, 4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저 혼자 모든 걸 알아서 개척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언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단된 지 지금 70년쯤 됐는데, 7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정말 언어가 많이 변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줄임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귀찮은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래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고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는 척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탈북하길 잘했다고 결심을 하게 됐던 계기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 그리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눈,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땅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의 이런 신체 모든 부위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솔직히 다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겠냐 하면은 100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질문이 아까 끝에 우리 안경 쓰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저 질문을 받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법 공부하고 있는 박석표라고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유를 억압받거나 자유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뭐 어떤 말을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희 이 나라의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가치관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인데요. 요즘 특히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미국에서도 뭐 그렇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제 뭐 오래된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이론적으로만 뭐 사회주의가 어떻다, 공산주의가 어떻다 이런 걸 알지 실제로 그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나 요즘에 뭐 국제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거나 뭐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또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사회주의는 이렇더라,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렇더라,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렇더라는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 얘기해 볼 때 어쨌든 북한이라는 사회는 평등 사회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원리인데 사실 근데 그 체제가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본 북한 사회는 물론 이제 뭐 김일성이 존재했을 때는 그 평등 사회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반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부터 시장화가 도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정말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시장 경제 활동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은 빈부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돈주라고 하는 신흥 부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장했던 북한의 이제 그 평등사회라는 어떤 슬로건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중간 간부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간부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핵심 계층이 될 것이고요. 나라에서 큰 무리 없이 정말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은 기본 계층이고 이제처럼 이제 뭐 남조선에 친척이 있다든지 탈북을 한 가족이 있다든지 사실 저희 집안도 기본 계층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은 적대 계급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탈북을 했는데 북송당했다.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하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안기부요를 만난 적이 있냐?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간 적이 있냐?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잡혀간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그 종교를 정말 좀 이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종교랑 관련됐거나 친척이 있는 집은 무조건 적대 계층입니다. 저희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적대 계층으로 취급을 받고 또 가족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변종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질문이 많으신데요. 여기 이제 앞에 앉으신 우리 여학생 질문과 그리고 아까 손을 들었던 우리 저기 하얀 패딩을 입으신 여학생 질문으로 저희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공연과 여기 계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 김무민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학회에서 이제 알아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통일을 한다면 너무 어렵지만 통일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좀 가능성이 있을지.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먼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부터 우리 세대가 먼저 통일을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좀 역사도 좀 뒤집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같이 찾았을 때 실현하는 게 맞는 거지 무작정 통일을 돼야 된다. 우리는 민족이니까 통일을 돼야 된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75주년이에요. 75. 네. 네. 조금 있으면 100년입니다. 100년이면 한 1세기죠. 진짜 더 이상 1세기라면 거의 다행히도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때 돼서는 언어도 사러 못 알아듣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통일이 아닌 통이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찾아오면 더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가면 아예 민족성도 사라지겠죠. 그때 가서
저희가 더 이상 민족으로 따지는 그런 관계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00년이 되기 전에 1세기가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지금 세대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 다음에 통일방을 생각해야 될 거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20살이고 한동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을 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과 중국 시진핑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학개론 수업을 현재 수강하고 있고 그런 국제지역에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이 세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앞으로 이런 북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한 국제사회는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바람이나 소망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짜여진 것처럼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질문이어서 너무나도 깔끔한 저희 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앞으로 혹시 그 독일에서 오는 우리 학생 하나 있는데 질문을 하겠다 그러는 Can you speak up so that we will include in the question?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냥 바램 탈북민으로서 한동대학교와 또 남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우리가 각자 생각나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군대까지 4년 군복무를 하고 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자유를 어떻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자유라는 것도 모르고 인권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행운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한반도 뭐 국제적인 이런 무대에서 뭐 어디나 가시던가 저는 조금 통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도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문화교류, 정말 예술로서도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이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유라는 게 공기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정말 그렇게 속상하게 숨 못 쉬면서 살던 숨 막히는 삶은 더 이상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이제 겪었던 인권 문제라든지 뭐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솔직히 지금 이 순간도 누구는 인권 박탈을 당하면서 북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뭐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없어 보면 공기가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러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줬을 때 얼마나 큰, 얼마나 이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도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통일을 바라거나 안 바라거나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고 몫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고향에는 아직도 저의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이유로 통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요.
가족이 만나서 사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딱히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울컥 하네.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받은 게 한국이다라고 해서 교도소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10월 1일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하느라고 못 받았는데 남동생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거창하게 말고요. 가끔 이렇게 단란한 가족들을 보게 되면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겨진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속기 통일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 옆에 소연 가수님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분명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통일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저희가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들어와도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자식들을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항상 뭐 메이크업 없는 거 입으셔도 자식들에게는 남 자식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애써 입히고 먹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 후세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입혀주려면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다양하고 또 의미 있는 질문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곧 마이크를 이제 교수님한테 넘길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기에 강춘혁 작가님이 그려놓은 그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메시지 또 통일을 바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또 역사의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북한인권 신입연합에서 준비하고 통일부 후원으로 진행하는 불어라 휘바람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